자, 오늘 보실 내용은 가스의 기초 이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원자와 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자는 뭐냐? 여러분,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그래서 최소 단위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최소 단위. 네, 물질을 쪼개다 보면 그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분자는 두 개 이상의 원자가 특정 결합력에 의해서 현재의 조성비를 유지하면서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물질이 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무게를 잰 겁니다. 원자의 무게를 측정한 것을 우리가 원자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분자의 무게는 분자량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은 기본적으로 탄소가 기준입니다. 탄소의 질량 12g, 이 g이 되겠죠. 12g으로 하고 각 원자의 상대 질량을 나타내 갑시다. 그래서 기준은 탄소는 12g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것들의 무게가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은 원자량을 알게 되면 그 원자량들이 조합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분자니까 이 분자량은 원자량의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자량의 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이라는 용어를 보시면 자, 원자, 분자와 같이 물질의 기본 단위 입자를 묶어 그 개수를 세는 단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연필이라는 걸 이렇게 헤아릴 때, 개수를 헤아릴 때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자루, 두 자루 이런 개념으로 단위를 헤아리죠. 그럼 동전은 예를 들어서 동전이 있다 그러면 동전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헤아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헤아리는 가스의 개수를 헤아리는 단위, 세는 단위는 몰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단위를. 그래서 우리가 몰이라는 단위는 꼭 좀 이건 가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예, 지금 몰이라는 단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이런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1g 원자, 1g 원자는 원자량에 g을 붙여서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탄소 1g 원자는 12g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g 분자, 1몰 분자입니다. 그래서 원자량에 g을 붙여서 나타낸 값인데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가스 같은 경우는 탄화수소 화합물입니다. 그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탄소의 원자량과 수소의 원자량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탄소는 기준 물질 12g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소는 1g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연소를 시킵니다. 그죠? 이 가연물질들이니까 우리가 가스를 연소를 시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산소라는 겁니다. 산소. 그죠? O2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O라는 물질, 산소. O는 O 한 개가, 그러니까 O 원자가 16g입니다. 그죠? 그럼 O2 같으면은 16g짜리가 두 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32g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보시면 어떤 원자가 기호가 있으면 이 기호의 뒤에 붙는 숫자는 원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물질이 구성된 것,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물질이 구성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숫자가 이렇게 붙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 분자의 개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O라는 원자가 총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개수 2라는 것을 부를 때 우리는 뭐냐? 몰이라는 단위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2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산소 2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소를 할 때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는 어디에 가장 많느냐 하면 공기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뭐냐? 산소와 질소입니다. N2. 그래서 질소 원자의 원자량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것이 14g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이 네 가지의 원자량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뒤쪽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이론 산소량, 이론 공기량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상기체의 성질과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기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론적인 기체입니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기체. 그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보일샤를의 법칙을 만족한다. 그래서 법칙을 만족하는 이론적인 기체다. 이렇게 되겠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따르고 내부 에너지는 최적에 무관하며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내부 에너지는 줄의 법칙이 성립한다. 온도에 관계없이 비열비는 일정하다. 기체 분자 간 인력과 크기도 무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완전 탄성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상기체의 성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라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기체다. 이론적인 기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상기체의 법칙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자, 가스는 기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압력과 피, 그죠? 그 다음에 최적, 그 다음에 온도, 절대 온도 T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 최적, 온도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보일의 법칙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는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는 일정하고, 그럼 나머지 두 개 P와 V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P1, V1은 P2, V2. 이게 뭐냐면 처음 압력 P1이고요. 그때의 부피 V1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이 변화된 거, 압력을 변화시키든 V를 최적을 변화시키든, 그래서 압력을 만약에 변화시켰다면 그 뒤에 최적 변화, 이 값은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비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종이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종이컵에 내가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살짝 눌렀어요. 그래서 약 압력을 2라는 수치로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때 이 차지하는 최저값이 얼마냐 하니까 5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압력을 증가시켰습니다. 더 눌러버린 거예요. 더 큰 힘으로. 그래서 5라는 수치로 압력을 증가시켜 버리니까 얘가 차지하는 최적이 2로 줄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산식에 의해서 보면 처음 압력이 2atm이고 그때 차지하는 최적이 5리터다. 이렇게 봤을 때 압력을 5로 증가시키니까 나오는 값은 뭐가 돼요? 2가 돼. 이꼬르가 되기 위해서는 2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반비례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켜 버리니까 최저값이 감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변화된 것을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식처럼, 그래서 처음 압력이 예를 들어서 10atm이고 그때 차지하는 최적이 10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atm으로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나오는 최적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atm 10리터는 20atm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의 V2를 구하는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에 의해서 100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다. 이걸 반비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샬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P, V, T 세 개 중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P가 일정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얘들 값이 틀려버리면 이 세 개가 너무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니까 이거 하나 또 추가하면 얘가 또 변화하고 얘가 변화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는 일정하게 해놓고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 최적과 그때의 절대 온도. 그죠? 그래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꼬르가 돼야 되겠죠? 예. 자, 요거는 비례의 법칙이다. 비례의 법칙. 자, 보겠습니다. 뭐냐? 처음에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도짜리
이렇게 됩니다. 20도짜리의 어떤 상태에서 차지하는 최적 얘가 10리터다. 이렇게 봤을 때 요거를 온도를 40도로 올렸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나오는 최적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온도는 이제 뭐냐면 절대 온도 273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플라스틱 공 이렇게 찌그러진 공이 이렇게 있다면 이 찌그러진 공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뜨거운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담궈버리면 얘가 이렇게 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안에 있는 공기의 최적이 늘어남으로써 커짐으로써 얘가 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했을 때 그죠? 처음에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20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차지하는 내부의 가스의 최적이 10리터라면 얘를 40도로 증가시켰을 때 최적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절대 온도로 하기 때문에 273 T1은 273 플러스 20이 되고요. 그때의 최적은 10리터. 그 다음에 273 플러스 40분의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 값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커졌잖아요. 그러면 얘도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비교로 273을 이렇게 빼고 보시면 20분의 10은 뭡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 40이라는 수치가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2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꼬르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10이 20으로 늘어난 거예요. 20이 40으로 늘어났을 때. 그래서 비례를 한다. 그죠? 같이 늘어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샬 법칙은 그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법칙과 샬의 법칙.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식에서 보면 자, T1은 P1 V1 이꼬르 T2 P2 V2가 됩니다. 그래서 최적은 그때의 압력에 반비례하고 압력과는 반비례 관계죠. 그 다음에 절대 온도와는 이렇게 비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보일러 법칙이고 자, 요거는 샬의 법칙.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보일샬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게 되면 자, 지금처럼 요렇게 요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오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온도, 압력,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해서 자, 1몰일 때, 기체가 1몰일 때입니다. PV는 RT 이렇게 나오죠. P는 압력, V는 최적, R은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 T 절대 온도고요. 그래서 기체 상수를 보시게 되면 1몰일 경우에 R 값은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에서 최적은 22.4리터. 이것은 뭐냐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모든 기체 1몰은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1기압 상태가 되겠죠. 그때 차지하는 최적은 22.4리터고 그때의 분자량은 6.02에 10의 23승계다. 23승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기체 1몰은 최적이 22.4리터로 동일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대입해서 압력 P는 1기압 되겠죠. 그 다음에 V는 최적, 그때의 최적은 1몰이니까 22.4리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0도씨,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이니까 0도씨는 절대온도로 변환하면 273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기체상수 R 값은 0.08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걸 구할 때 만약에 온도를 구해라, 압력과 최적을 주고 온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R 값을 0.082를 주고 계산하면 T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P, V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몰수가 N몰일 때 여러 개의 몰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 몰수를 곱해주는데 이 몰이라는 개념은 뒤에 가면 이제 좀 더 나오겠지만 일단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N은 M분의 W인데 M은 분자량입니다. 그죠? 분자량을 얘기를 하고 있고 분자량분의 가스의 뭡니까? W. W는 중량을 얘기한다. 그죠? 예, 중량. 질량을 얘기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산소가 일단 O2. O2는
자리가 2개 있으니까 32입니다. 그죠? 32g. 그럼 이게 뭐예요? 분자량이죠? 분자량. 그러면 산소를 내가 50g을 공급했습니다. 그럼 몇 몰입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32로 나누어주면 몰수가 나오겠죠. 1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몰수 자체는 n분의 w로 또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스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자량이 얼마구나. 그럼 분자량을 통해서 이제 공급된 가스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몰수를 또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 잠깐 보시면 27도 1기압에서 메탄가스 80g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앞에 봤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PV는 nRT 아까 PV는 nRT였습니다. RT였는데 n은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나타낸다. 그래 메탄이라는 거죠. 메탄의 분자량은 CH4 이렇게 나오죠. 메탄입니다. 그죠? 그럼 탄소가 12g. 그 다음에 수소는 1g짜리가 4개가 있다. 그래서 토탈 16g이 됩니다. 그죠? 분자량. 근데 이 16g인데 80g을 공급해 줬어요. 그러면 80g을 16으로 나누어 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80g을 16으로 나눠주면 이게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몇 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해서 PV는 그죠? 압력 P 1기압이니까 1 곱하기 V 지금 최적을 구하는 거죠. 최적을 X로 놓고 그 다음에 N은 N분의 W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N이 됩니다. 그죠? 몰수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RT가 되죠. RT. 자, 그래서 R은 0.082 우리 기체상수 0.0882가 되겠고 여기에 T는 온도 절대 온도로 변환합니다. 그죠? 273 플러스 2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의 최저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하나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쪽수에 이렇게 넘어져 버렸는데 자, 이상기체가 잘 정동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다. 분자 간 인력이 작다. 분자 크기가 작다. 비열이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그래서 이제 비열이 작은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상기체 방정식은 이런 계산 형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이 잘 어떤 적용되는 조건 이런 것들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